자, 다음에 더 각 사안별로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여기서 버블제트 어뢰가 터져서 이 위에 가스터빈과 이 갑판과 위의 연돌이 다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실수를 했는지 갑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갑판은 그대로 두었는데 갑판 위의 연돌은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국방부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연돌이 날아갔는데 지금 보이는 이 상태로 갑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허공에 물속 허공에서 남기훈 상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돌이 없는 이 허당에서 그냥 경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여기까지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4일 후에 무려 4일이 지나서야 김태석 상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버블제트 어뢰로 인해서 가스터빈실과 연돌이 날아갔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부정됩니다. 확실하게 부정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스터빈실은 충돌에 의해서 이 오른쪽으로 밀려 나오고 그 터빈실이 제3의 물체의 충격에 의해서 여기를 충돌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던 평평하게 되어 있던 갑판 바닥이 볼록하게 솟아오르고 그래서 연돌이 약간 들어 올려지고 이쪽 부분이 일부 뜯겨나가고 그 다음에 한미가 함수와 분리되면서 해저로 침몰할 때 이 부분이 한 번 더 묵직하게 충돌을 받는 그 정도의 손상만 입었을 때, 자, 연돌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 중요한 기관 조종실이 보호가 되어서 기관 조종실이 남아 있어서 이 안에서 한 명의 승조원이 4월 7일까지 남아 있게 되고 그에 앞서서 4월 3일엔 원상사 식당 잔해에서 한 명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즉 순서는 바뀌었죠. 3일날 원상사 식당에서 한 명의 승조원이 발견되고 4월 7일날까지도 연돌이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기관 조종실이 보호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승조원 한 명이 또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연돌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 하나는 천안함의 산화자 6인의 최후에 남아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기관 조종실이 제1후보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관 조종실에 그 산화자들이 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천안함 밖으로 그분들이 나갔을 어떤 정황적 상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을 때 이 경계면이 잘라져 나가고 아래쪽 가스 터빈실이 철판이 뜯겨져 나갔을 뿐입니다. 이 가스 터빈실 안쪽에는 상시 근무 인원이 1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명의 시신이 유실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이 경계면에 만약 잘라지는 경계면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계면에 있었다면 그것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가스 터빈실 안에 1명을 제외한 또다시 나머지 5명이 유실 산화해서 바닷속에서 행방불명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도를 국방부가 떼어냄으로써 무슨 논리가 성립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기관 조종실 부근에서 혹은 기관 조종실 안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폭발 충격으로 그 폭발의 힘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산화해서 실종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아니라면 6명 모두에 대한 산화는 적절한 산화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산화 유기는 기관 조종실에 있었어도 발견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기관 조종실에 없었어도 그럼 과연 기관 조종실을 지키지 않고 9시 20분경 그 한가한 시간에 국방부가 한가한 시간이라고 했던 그 시간에 과연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기관 조종실에서 어디론가 가서 산화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산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밖으로 나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내에 있었다면 그분들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기관 조종실에서 김태석 상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기관 조종실을 비워둔 채 어디론가 갔다면 그것은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만 나갔을 겁니다. 그것도 기관 천안함 실내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으니 바깥에서는 실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황상 천안함 바깥으로 기관실 직원들이 4명, 5명 정도가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기관부 직원들이 천안함 바깥에서 수리를 하거나 기계를 살피거나 할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천안함 내부에 있습니다. 기계 관리, 기관 관리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실종 산화된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으니 기관 조종실에 머물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산화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관실 안에 있으면 기관실에서 다 발견이 됐어야 했고, 기관실 밖에 있으면 기관실 외부가 아닌, 천안함 외부가 아닌 천안함 내부의 어딘가에서 다들 발견이 돼야만 그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가 함미에서 연도를 뜯어냈습니다. 뜯어낸 이유는 첫 번째로 버블제트 어뢰가 폭발을 해서 연돌이 날아갔다는 것을, 그런 공식을 만들기 위한, 버블제트 어뢰 피격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뜯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산화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버블제트 어뢰를 만들기 위해서, 버블제트 폭발 피격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미에 붙어있던 연도를 뜯어냈다면 버블제트 어뢰로 인해서 천안함이 피격됐다는 논리를 또한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화자 6인을 고의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버블제트 어뢰가 폭발해서 천안함이 피격되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도를 뜯어낼 사람이라면, 버블제트 어뢰 폭발로 인해서 천안함이 피격당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종자를 고의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